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갑질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박나래 씨. 자, 그리고 이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과 관련된 공방이 계속 격화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자, 박나래 씨와 관련된 의혹 또 나왔습니다. 새롭게 대리 처방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건데요. 전 매니저에게 박나래 씨가 본인의 산부인과 처방약을 받아달라고 부탁해서 매니저가 직접 가서 처방을 받고 받아줬다는 겁니다. 이건요,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서 사적으로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 처방이라는 건요, 내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처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에 가서 박나래 씨인 것처럼 처방을 받지만 이 처방 기록은 다 매니저한테 전산에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을 가게 되면 내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내가 진료를 받고 나만이 나의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매니저라고 하더라도 박나래 씨가 뭐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왔어요라고 병원에 가서 하면 약을 주지 않고 진료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나래 씨가 이 약이 필요한데 가서 약을 받아다 달라라는 것은 매니저 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접수를 해서 매니저 이름으로 기록이 남도록 진료를 받고 처방까지 받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감기라든지 뭐 두통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산부인과 약 처방이다 보니까 네.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내 의료 데이터에 이런 것이 남는 게 굉장히 싫다라는 아하. 취지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대목이 있고, 서로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우리한테 참 잘해야 된다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거든요. 이걸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사적인 심부름을 이렇게 시켰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엄연히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처방을 받는다라든지 진료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이걸 대신 시킨다라든지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대리 처방에 대한 이 의혹에 대해서 박나래 씨가 한번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군요. 두 차례 부탁한 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 부탁 행위 자체가 잘못된 점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예인이어서 바빠서 그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변호사님 대신 변비약을 제 의료기록에 제가 변비라고 기록을 남기고 약을 받아다 준다고 칩시다. 여성들 입장에서는 산부인과 기록이 자기가 남는 게 굉장히 찝찝하고 내키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매니저 측에서 밝힌 입장이기도 하죠. 이 내용을 폭로하면서. 일단은 그러면 이 대신 받아준 매니저도 처벌 대상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폭로가 나왔을 때 본인에게도 법적인 처벌이 가해질 수 있음을 아마 알고도 억울함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입장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렇게 대리 처방을 받아준 사람이나 대리 처방을 시킨 사람이나 다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 매니저 측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그만큼 내가 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산부인과 기록이 남을 것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박나래 씨와의 관계가 이제 갑을 관계였다. 갑질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다만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 2차례에 불과했다. 물론 2차례지만 법 위반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감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본인에 대해서는 2차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자꾸 드러나면서 더 확산되고 있어요. 보면은 박나래 씨의 가족들 것까지 지금 약을 대리
이 수령형 기록들이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니저의 업무라는 것은 연예인의 그것도 연예 활동에 대한 부분에 보조를 하는 사람으로 그러한 역할을 구분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나래 씨의 남동생의 건강검진도 매니저가 예약을 했고 모친의 그것도 지인입니다. 지인의 성형수술까지 예약을 해서 병원에 연락을 하고 가격까지 얼마입니다라고 이렇게 받아주고 그리고 술자리에서 이제 안주 심부름을 시키는데 뭐 살아있는 전복이랑 상자찌 좀 사와라. 그럼 사와야만 했고 맥주도 뭐 이렇게 뭐 사와라라고 하면 사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이 전 매니저 측에서 다 이제 공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종합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매니저의 업무와 무관한 다른 부분의 일을 시킴으로써 이것은 갑질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매니저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이 어머니, 박나래 씨 어머니의 지인의 성형외과까지 예약을 해서 알아봐 줬다라고 했는데 법인카드 내용을 따져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타났다고 하죠. 박나래 씨의 어머니의 성형수술 비용이 법인카드로 결제가 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게 지금 보도 내용이에요. 근데 보면은 박나래 씨 어머니가 소속사의 대표로 등재는 돼 있긴 하지만 아무리 대표여도 대표의 성형수술 비용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사적으로 마구 사용하라고 법인카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지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카드 사용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추후에 내가 얼마를 벌어들여서 순수익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할 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첨부가 돼서 공제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 탈루라든지 아니면 탈세와도 사실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만약에 뭐 세무조사를 한다 그럼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인 대표라고 하더라도 연기자의 성형 비용, 미용 시술 비용이라고 이렇게 항목이 비곡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박나래 씨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또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뭐 가족끼리 하다 보니까 몰랐다. 뭐 이런 핑계가 통합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자의 이제 조언을 들어서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진술은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